했고. 자, 원점 대칭이라는 것은 이제 뭐라고 읽냐면 얘를 기함수라고 해요. 기함수라고 하는데 요것도 식이 중요합니다. 얘도 식을 어떻게 쓰냐면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를 만족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되니? 마이너스 fx를 만족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말 그대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라서 어떤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래프 중에 대표적인 원점 대칭이 이런 함수거든요. y는 x 세제곱. 그래서 요 점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가서 이렇게 만나면 얘를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얘는 fa가 되겠죠. 근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은 거야. 대칭이라서. 됐니? 그리고 요 점이 대칭의 중심이 되죠. 그러니까 얘를 표현하면 얘가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써지고 요게 이쪽으로 와서 f 마이너스 a와 같다 이렇게 써져. 이게 원점 대칭이야. 됐니? 그래서 얘랑 얘도 또 같아지니까 fa에다가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다시 fa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쪽으로 오죠. 그래서 f 마이너스 a라는 것이 뭐랑 똑같냐면 마이너스 fa와 같다는 관계가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요게 근데 식을 줘요. 문제에서 이걸 만족한다 라고 나오면 그냥 요 식을 만족하는 함수는 원점 대칭인 함수다 라고 그냥 해석을 해버리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원점 대칭은 지수로그 함수 자체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얘는 삼각함수 가면 좀 더 많이 나오죠. 삼각함수 가면. 됐죠?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에 4번이랑 5번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걔는 선대칭인데 일반적인 선대칭 함수를 하는데 아까 y는 x y는 x된다. 그 뭐야? 갑자기 까먹었다. y축 대칭인 거. 우함수 있죠? 우함수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이번에는 뭐냐면 우함수는 y축 대칭이니까 y는 0대칭이었다면 x는 0대칭이었다면 얘는 x는 a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인 것을 우리가 찾아볼까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봐봐. 그림 하나 그려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모양이 그려지고요. 여기에서 요 대칭축 선대칭의 대칭축이 뭐냐면 a라는 지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a에다가 동일한 숫자를 한 번을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그 다음에 요만큼이랑 똑같이 왼쪽으로도 가서 동일한 숫자를 한 번을 빼줘요. 이렇게 그랬을 때 만약에 요 함수가 이 x는 a라는 선에 대해서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어떤 결론이 성립하냐? a-x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과 a 플러스 x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 서로 어떻다?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됐나요? 그러면 요거를 식으로 쓰면 이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f a-x라는 것과 f a 플러스 x라는 것이 서로 같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그리고 요거를 평행이동을 해서 또 똑같은 의미가 뭐가 되냐면 2a-x라는 것이 fx와 같다 이렇게 나오고요. 요걸 평행이동을 한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평행이동.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놓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어떤 함수를 줬는데 2-x는 f2 플러스 x와 같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요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요 함수는 x는 2라는 선분에 대해서 뭐다? 대칭이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되나요? 근데 요거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요거랑 똑같은 말이 f 2의 2배를 해요. 4-x가 되고 요게
fx와 같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거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면 얘도 f는 2 대칭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요거의 절반. 알겠죠? 요거는 표현이니까 눈에 좀 익혀놔야 돼.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여기 봐.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써지는 경우도 있거든. 주황색으로 쓴 거. 이거는 뭘 의미할까? 요거. 얘는 x는 4를 아니다. 주기가 4인 주기함수예요. 얘는.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랑 완전히 다른 거야. 알겠니? 똑같아 보이잖아. 그럼 얼핏 보면은 니네가 착각할 수 있거든. 선대칭 함수를 주기함수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주기함수인데 선대칭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럼 명확한 기준을 딱 잡을게요. 어떻게 잡냐면 얘랑 얘는 x 앞에 부호가 어때? 다르죠. 그럼 선대칭. 그러면 근데 얘랑 얘는 x 앞에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럼 주기함수. 알겠죠? 요거 명확하게 잡으십시오. 기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네, 요까지 정리하세요. 요까지 정리하고 자 앞으로 넘어와서 3페이지 보시면 그래프의 이동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그래프의 이동 3페이지에 그래프의 이동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원을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알겠니? 3페이지에 있는 내용 도형의 이동이라는 걸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준 프린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지수로그 함수의 필수적인 개념들을 요약해서 정리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요약해서 정리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예제 1번 봐봐. 자, 갑니다. 기본적인 문제. 예제 1번 보시면 y는 4의 2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끊어봐. 그러면 4의 2x제곱이라는 것을 평행이동을 한 거죠. 그럼 x축 방향으로 n만큼 갔으니까 얘는 x 대신에 x-m이라는 것을 넣어줘야 되고 y는 뒤쪽에다가 n만큼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요 식이 뭐랑 똑같아진다고 그랬냐면 16 곱하기 4의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6이라는 애와 겹친다 라고 얘기를 했어. 됐니?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식을 내가 이 모양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2x인데 지금 16이라는 게 4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2x 마이너스 플러스 2라고 써지고 플러스 16이라고 쓸 수가 있고 얘를 정리하면 4의 2로 묶으면 x 더하기 1이고 더하기 16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정리가 되죠. 따라서 왼쪽 오른쪽의 모양을 서로 같게 맞춰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왼쪽 오른쪽의 모양이 맞았죠. 그러면 이제 비교하면 왼쪽 오른쪽 비교하면 m 값은 뭐가 되냐면 1이라는 값이 돼야 되고 n이라는 값은 16이 돼야 되니까 두 개를 더하시면 답은 17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디 가요? 아 마이너스 1이군요. 답은 15네요. 미안. 이렇게 처리하시고요. 자 예제 2번 갈게요. 자 예제 2번 그래프 바로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바로.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5의 x-2 더하기 3이지. 그치? 됐니? 그러면 잘 봐. 정점. 빼기 3이에요? 정점. 얼마야? 정점. 바로 나와야지. 2, 얼마? 마이너스 2.
그죠? 정근선 y는 마이너스 3. 됐니? 그래프 그려. x축 y축 그리고 잘 봐. y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 그리고 2, 마이너스 2니까 이쯤에다가 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 정점. 됐니? 자, 정점이라고 찾고 모양은 앞에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죠? 그러면은 그냥 그래프 그리시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서 얘가 y는 5의 x-2 빼기 3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됐죠? 자, 1번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맞네요. 자, 다음에 2번 봐봐. 치역 그래프는 마이너스 3보다 어때? 크죠? 마이너스 3보다 크니까 위쪽으로 올라간다 라고 할 수 있고 3번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뭐한다? 증가합니다. 됐니? 자, 4번 그래프의 정근선의 방정식은 x는 2이다. 틀렸네요. 정근선이 뭐야? y는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바로 틀렸죠. 4번이 답이겠네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3번. 자, 예제 3번은 그냥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얘는. 그래서 바로 가버리시면. 자,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 선을 지나는데 일단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x는 마이너스 2라는 게 점근선이 돼요. 그러면 되는데 a라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겠네. a가 2. 맞죠? 그래야지만 잘 봐. 그래야지만 y는 로그 x에 여기 봐봐. x 더하기 2가 되고 플러스 b가 돼야지만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와? 0이 나오죠. 되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죠? 되네? a값.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값 찾을게요. b값은 뭐 대입하면 돼요? 문제에서. 점 봐봐. 점, 그래프, 점. 어디 지납니까? 1,0 지나죠. 그죠? 1,0을 지나니까 x자리에 1 대입하고 y자리에 0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럼 b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b값은 바로 로그 3이 나옵니다. 로그 3. 됐니? 아, 마이너스. 미안. 마이너스 로그 3. 그래서 정리하시면은 a가 2고요. b가 마이너스 로그 3이니까 두 개 더하시면 답은 2 마이너스 로그 3입니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4번 갈게요. 자, 4번도 그래프 바로 그려봅시다. 연습. 정점 얼마니? 정점의 좌표 얼마니? 1. 예? 1. 끝이야? 아니잖아. 1, 바로 가야지. 1, 얼마야? 1. 됐죠? 정점은 좌표예요. x좌표, y좌표 순서상. 그 다음에 정근선. 정근선이 뭐야? x는 얼마예요? 2죠. x는 2.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y는 마이너스 로그 밑이 2고 여기가 순서 바꾸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 더하기 1이죠. 이렇게 나와 있는 함수지? 그러면 잘 봐잉. 이렇게 그린 다음에 x가 지금 x가 2일 때잖아요. x가 2일 때 정근선이. 그럼 여기다가 2를 이렇게 그리라고. 알겠어? 2를 그리고 정점의 좌표는 1,1이니까 뭐 요쯤에다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됐니? 그 다음에 모양 갑니다. 모양. 잘 보세요. x 앞에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지. 둘 다 마이너스지. 모양 어떻게 돼야 돼요? 모양 어떻게 돼야 돼요? 둘 다 마이너스니까. 에? 어떻게? 아래에서 위로. 이거예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죠? 모양 외우세요. 알겠지? 이것도 따져보자. x에다 0 대입해봐. x에다 0 대입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여기 0 대입하면 로그 2의 2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치? 마이너스 1에다 1 더하니까 얼마예요? 0이죠. 원점잖아.
정리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로그 함수. 알겠어? 이렇게 그리는 연습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1번. 정의역은 여기가 2니까 2보다 작다. 맞죠? 2번. 정근선의 방정식은 x는 2다. 3번. 그래프는 1,1을 지난다. 맞고. 4번.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감소하나요? 아니요. 5번. 마이너스 동그라미 쳐봐. 로그 앞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x 앞에 마이너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고 여기 봐. 부호 어때? 똑같지? 여기도 부호 어때? 똑같지? 밑은 어때? 똑같지? 그지? 그럼 잘 봐.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려면 x, y의 부호와 밑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평행이동에서 겹쳐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대칭이동까지 나왔어요. 대칭이동까지 나오면 밑은 같으면 되고 얘네들은 달라야 돼요. 달라도 돼요. 대칭이동은 부호가 바뀌는 건 상관이 없다는 뜻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5번까지는 맞습니다. 됐니? 자, 다음에 다음 페이지 5번. 자, 5번 해보세요. 자, 볼게요. 여기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만큼의 면적을 구하라고 했죠. 지금. 그러면 잘 봐.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 뭐예요? 적분입니다. 적분입니다. 원래. 됐니? 적분이라는 게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잖아. 그럼 잘 봐. 이거 로그 함수고 얘 로그 함수거든. 그럼 여러분들 로그 함수 적분하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수토까지 공부해도 안 배웠죠. 그죠? 수토까지 공부했어도 배우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 수토에서 배운 적분법은 어디까지? 다항함수까지. 로그 함수에 대한 적분은 어디서 배우냐? 미적분 가서 배워요. 이과 미적분에서. 안 나와. 근데 이거 수원인데? 자, 얘는 그래서 잘 봐. 수학 1에서 쌤이 겨울방학 특강할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수학 1 문제에서 이렇게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의 면적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지수로그 함수를 이용한 면적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절대 적분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뭘 이용해서 푸냐?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니네가 공식을 이미 알고 있는 기본 도형으로 바꿔서 푸는 것을 원칙으로 잡아라 라고 얘기를 했죠. 즉 기본 도형이라 하면 삼각형, 사각형, 사다리꼴, 평행, 사변형 이런 애들 있잖아. 그지? 그걸로 바꿔서 문제 푸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잡으라고. 되니? 근데 얘네들은 어떤 함수의 특징을 갖고 있냐면 요 위의 함수를 보시면 얘가 로그 3의 3x죠. 그럼 요거 풀어서 쓰면 얘가 y는 로그 3의 x 더하기 1이 되고요. 밑에 함수는 정리하면 y는 로그 3의 x 빼기 1이 돼서요. 아, 얘는요. 얘랑 얘가 몇 칸 차이 나냐? 위로 2칸 차이 나는 애예요. 즉, 이 얘를 y축 방향으로 2칸 평행 이동을 시킨 그래프가 얘라는 뜻이 된다고. 그러면 평행 이동의 특징이 뭐냐? 그래프 있는 모양 그 자체를 그대로 들어 올린 게 평행 이동이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야? 2라는 게 바로 나오죠. 이 점, 동일한 지점에서 위로, 그대로 위로 몇 칸? 2칸. 됐니? 위로 2칸 가는 거잖아. 그 다음에 A, B의 길이를 줬네 심지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래? 5래. 그러면 이 부분이 있죠. 그지? 얘를 가지고 잘라. K라는 걸 가지고 뚝 잘라. 뚝 잘라서 그대로 2칸을 들어 올리면 이렇게 겹쳐지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구하는 건 요 넓이와 요 넓이를 더하는 건데 이게 위로 올라가니까 이런 도형의 넓이가 나온다라는 거지.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 그래서 답이 얼마야? 10. 끝. 이렇게 풀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에서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원래는 뭘로 풀어야 돼? 적분으로 풀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적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 푸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본 도형으로 바꿔서 푸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되나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8페이지. 거기도 뭔가 박스가 있죠? 여러분 박스 있죠? 뭐 해야겠어요? 뭐 해야겠니? 필기해야죠. 뭐해? 펜 들어 빨리.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와의 관계 별표 5개. 제목에다가 큰 제목에다가 별표 5개 치시고 다 압니다. 무슨 관계? 역함수죠. 역함수. 다 알죠. 그죠? 네. 그걸 좀 정리해 볼게요. y는 a의 x제곱이라는 것과 y는 로그 ax라는 거 역함수입니다. 되니? 근데 역함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역함수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얘는 x, y의 모든 위치가 바뀌는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올바른 자세는 역함수는 x, y의 위치가 모두 바뀌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x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정의역이고 y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치역인데 x, y의 위치가 바뀐다는 얘기는 전부 다 바뀐다는 얘기야. 알겠니? 역함수라는 것은. 따라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잘 봐. 이 함수의 정의역을 써보면 이 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근데 이쪽에 생기는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뭐냐면 양의 실수입니다. 근데 잘 봐. 얘의 치역을 구해보면 a의 x제곱의 치역은 양의 실수죠. 얘는요? 실수 전체죠. 그래서 이게 역함수의 기본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위치가 바뀌고 위치가 바뀌었죠. 지수함수에서 y에 해당됐던 게 1로 가고 x에 해당됐던 게 1로 오죠. 서로 크로스가 되네. 되니? 정점도 확인해 볼까요? 정점. 얘 정점 얼마? 0,1이죠. 얘 정점은요? 1,0이죠. 서로 x, y의 위치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되니? y는 x 대칭이란 뜻이에요. 점근선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이게 기본적인 역함수의 개념이야. 잘 봐 그러면. 자, 역함수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정리해보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배운 거 갑니다. 역함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역함수의 정의인데 역함수의 정의가 뭐야? 초은씨? 교과서에서 말하는 역함수의 정의가 뭐야? y는 x. 그건 성질이죠. y는 x 대칭이라는 거. 역함수의 정의가 뭐니? 동현씨?
잘 모르지? 그지? 아니, 뜻을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 보세요. 역함수의 정의는 F합성 gx가 교환법칙이 성립하면서 항등함수가 나올 때 우리는 이 식을 만족한다면 F랑 G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 이거 엄청 중요한 식이에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나중에 계속 나와요. 미적분 가서도 수투에서도 나오고 미적분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와. 역함수 관련한 거는 무조건 나와. 몰라 근데 니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F합성 gx를 했는데 x가 나왔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런 바보. 역함수잖아. 모른다고. 잘 봐. F합성 gx는 g합성 fx를 했을 때 x라는 항등함수가 나온다. 그러면 f와 g는 서로 역함수 관계다라는 걸 그냥 노골적으로 주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게 뭐지?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해됐나?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gx라는 애를, 자, 이 관계를 만족하는 gx를 우린 뭐라고 쓸 수 있냐? f 역함수 x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되니? 그럼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f라는 것과 f 역함수를 합성한 것이 결국 뭐와 같다? x와 같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렇게. 되나요? 그것들의 이제 성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의 성질들을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 f라는 것과 역함수를 합성했다. 근데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F합성 gx를 했는데 여기에 전체 역함수를 하면 얘는 위치가 바뀌어서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다. 이렇게 바뀐다. 이런 얘기들. 되니? 그 다음에 그래프상의 특징에서 봤을 때 얘는 무슨 대칭이다. y는 x 대칭이다. 라는 얘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fa가 b다. 그러면 f 역함수 b는 a와 같다. 이거를 우리는 역함수의 함수값 관계라고 부르죠. 역함수의 함수값 관계. 그래서 쌤이 수업 시간에 늘 얘기하지만 역함수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절대로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알겠니?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풀어라 라는 문제는 아주 허접한 문제거나 반대로 아주 어려운 문제야. 양극단이야. 없어 거의.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라는 얘기야. 되니?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FA가 B다. 그러면은 F 역함수 B는 A와 같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잘 봐. 니네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자, 역함수 문제 나오면 문제 풀 때 항상 y는 x 그려놓으세요. 그려놔. 혹시 몰라도 그려놔. 항상 그래프 나오면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y는 2의 x제곱이야. 그러면 y는 2의 x제곱이 1이죠. 그러면 얘의 역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가죠. 되니? 조금 더 위로 갈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얘는 y는 로그 2의 x라고 쓰죠. 잘 봐잉. 얘가 1이다. 얘가 1. 1 대입하면 얘 얼마 나와? 얘 얼마야? 2지? 그지? 2지? 얘가 1,2지? 됐니? 근데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항상 무슨 대칭이야? 이거 대칭이잖아. 따라서 이 점을 대칭 이동을 시킨 게 여기에 찍힌다는 뜻이 된다. 그러면 1이라는 지점과 만나는 요 지점의 x좌표가 얼마야? 2겠군. 따라서 여기가 얼마야? 2,1이 된다. 그럼 이걸 정리하면
얘를 fx라고 하면 갑니다. f1은 2죠. 근데 얘가 역함수니까 f 역함수 2는 뭐야? 1이야.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면 무조건 이게 만족이 될 수밖에 없다고. 역함수가 존재한다. 알았나? 그래서 우리는 역함수의 함수값을 풀 때 역함수식을 직접 구한다, 구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아. 어떻게 계산해? 자, 문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역함수가 f 역함수 3의 값이 뭐니? 물어봤어. 문제에서 만약에 맨 끝에 f 역함수 3의 값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 니네 뭐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해? 는 k로 넣어. 는 k로 놓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 f k가 3이 되도록 하는 k 값 찾으란 얘기죠. 왜? 이 식은 줬을 테니까. 이걸 역함수식을 직접 구해서 3을 대입한다? 아니라고. 알았어?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할 때는 이렇게 바꿔서 푼다가 원칙이야. 알겠니? 역함수의 식을 직접 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됐습니까? 요 그림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이게 지수로그 함수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지수함수가 있죠? 로그 함수가 있죠? 두 개가 역함수 관계라는 게 딱 보이는 순간에 y는 x부터 그려. 알겠어? y는 x부터 쭉 그어놓고 시작을 하라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이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와서 아 얘랑 얘랑 서로 대칭이구나 라는 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정리하시고요. 빨리 갔다 오세요. 됐나요? 자, 그래서 9페이지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9페이지 갈게요. 자, 9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역함수 그래프를 다 기본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두 함수는 서로 역함수고요. 밑줄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가 1보다 작을 때 a가 1보다 커도 그거는 괄호 2번이지. 지금 그림상에서 보면 얘들아 왼쪽 그래프 잘 봐볼래? 9페이지의 왼쪽 그래프. a가 1보다 크면 일반적으로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생길까 안 생길까? 잘 안 생겨요. 그래프 모양 봐봐. 여기 봐봐. 밑이 1보다 크잖아. 밑이 1보다 크면 이런 애들인데 얘랑 얘랑 만나는 점이 생길까 안 생길까? 잘 안 생겨. 잘 안 생겨.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물어봐. 밑이 1보다 크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물어보면 틀린 거야. 존재할 수도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바로 이번에. 그래서 읽어볼게요. a가 1보다 클 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교점이 생길 수도 있다. 대체적으로 안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은데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라고. 알겠니? 그거에 예를 든 게 그거죠. 밑에 보시면 루트 2의 x제곱. 그럼 루트 2의 x제곱이라는 거는 2,2와 4,4를 지나니까 로그 함수와 몇 개의 점에서?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얘기. 알겠니? 그거는 참고사항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됐나요? 여러분?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뒤쪽에 문제 이거는 나머지 시간에 다음 시간에 풀어올 거니까 다음 주에도 수업할 때 요거 가져오십시오.